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알아야 할 치료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학과의 강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XR-based 디지털 therapeutics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알아야 할 디지털 치료 방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신생조직이라서 간단히 제 소속 분야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융합의학 기술원 2와 4부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임상과들이 보통 존재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의가 아닌 non-MD, PhD들로만 구성된 디파트먼트가 이제 20년 8월에 생겨서 저희가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10층에서 의료 확장 현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학생들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중심 병원이란 말을 좀 많이 하는데 3차 병원을 넘어선 4차 병원을 연구를 통해서 이뤄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디파트먼트에는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생명과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전통적으로 의공학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하고 있고 또 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의료 영상 쪽에 편제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의료 영상의 전형적인 주제들이 인공지능 주제들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스페셜 컴퓨팅 분야, XR 네트워크와 메타버스 영역까지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디지털 치료제 개념,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발 후에 임상 시험부터 인허가, 보험 등재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웹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서 디지털 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플랫폼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은 이제 굉장히 이 의료 IT 분야 또 소프트웨어 의료기 분야에서 핫탑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20.5%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보험도 등재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스마트폰 앱 형태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범주는 결국 의료기기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료나 그다음에 질병의 관리 그리고 질병 건강 관리, 즉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스 IT 분야에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용어들이 편제 있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이 이제 한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헬스 IT를 대표하는 용어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역 그리고 그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안에 있고 또 다른 유사한 학문 분야들과 교집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에 하나의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랑 분리되어 있는데 실은 디지털 치료기기 안에도 의료 인공지능은 당연히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자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전자약하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다분히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자약은 하드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나 또는 광학 자극을 통해서 실제 이제 치료를 하는 걸 추구하고요.
위주신경 등을 이제 자극하는 방식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앱들이 이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허가 사례가 나왔죠. 이게 지금 솜즈라는 에이메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솜즈라는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로 등재됐습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들을 중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의 처방하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용량을 섭취하면 이제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것이 이제 이 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이 그러니까 제품으로 출시되기 전에 일단 이 컨셉이 확인이 돼서 회사에서나 연구실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거쳐야 되는 일은 이제 임상시험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 제약 임상시험이나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다르게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은 크게 이제 두 개의 분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전의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초기 연구일 때는 이제 탐색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걸 거치고요. 탐색적 임상시험이나 아니면 국외에서 에비던스들이 쌓인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식약처에서 바로 확증적 임상시험을 수행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확증적 임상시험을 한다는 건 결국은 제품화 임상시험을 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 과정 중에 내가 지금 다루는 게 디지털 치료기기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개념 치료기기, 치료제를 만들 때는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식약처에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가? 예 아니면서 예라면 의료 서비스의 고유 목적인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가를 물어보게 되고 예라고 하면 그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 임상적 근거, 즉 에비던스라고 흔히 의료계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존재하는가를 물어봅니다. 참고로 이 근거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통계적 가설 검증이나 통계적인 그 p-밸류를 갖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통계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근거가 있다 하면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시험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듣겠다 하면은 그 다음은 바로 팔 수는 있습니다. 시판할 수가 있고요. 사주는 사람이 돈을 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연구자나 또는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병원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 원하죠. 일반적인 우리 약제들이 많이 팔리듯이. 그러려면 그냥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널리 팔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나 약은 실은 페이어와 컨슈머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 즉 우리 국민들이 지출하는 돈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어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병원에 가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받았다 그러면은 코드가 나오고 본인 부담료 일부를 굉장히 작게 내죠. 그 앱을 자기 이제 디지털 기기에 다운받게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 내역들이 계속 쌓이겠죠. 병원에도 뭔가 기록들이 전달될 수 있고 그러면은 디지털 치료기기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쪽에 이제 쌓여 있는 데이터, 코드 정보나 이런 내역이 이제 병원으로 전달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외래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죠. 그리고 처방을 이제 조정할지, 유지할지, 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은 회사한테 돈을 납부하고 병원은 당연히 이제 또 환자를 치료한 대가를 또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 우리가 흔히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대로 잘 치료를 하고 처방을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수가를 가지고서 리임버스먼트 돈을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 의료산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역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디지털 치료제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처음부터 개발부터 시판에서 사용하기까지의 전주기를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AR, VR 이런 확장현실 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기기도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새로운 웹 패러다임에 맞춰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웹 패러다임이 지금 2020년 코비드-19을 전후로 해서 웹 3.0으로 문을 열어 제쳤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 패러다임이 웹 1.0 때 처음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고 PC를 썼다고 하면 웹 2.0 시대에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화된 모바일 기기로 24시간 365일을 우리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빅테크 기업으로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프로그램 웹 3.0 패러다임에 우리가 인터넷 환경으로서 연명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는 이제 네 가지 XR 기술과 XR 기술들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미러 세계,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우리 개인 데이터가 쌓이는 라이프 로깅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오래됐지만 이제서야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현실화되는 이유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해지면서 XR 기술, X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의 서비스로서 론칭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그 메타버스에서 XR 기술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XR 중심의 디지털 치료 방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치료기가 돌아가는 플랫폼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플랫폼의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가 돌아가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제 갖춰져야 이제 되는데요. 사용자는 스마트폰, 기존의 스마트폰이죠. 이제 앞으로 웹 3.0 때는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피노타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쌓아온 컨벤셔널한 피노타입 데이터와 합쳐진 이런 피노타입 데이터들이 개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맞춤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케어기버, 보호자나 아니면 병원 또 직장 그리고 챗봇과 같은 것들이 다시 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그 디지털 치료적인 인터벤션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피노타입을 데이터를 모으는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이제 상용화가 많이 돼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온갖 종류의 생체 신호들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이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모을 수 있는 각종 생체 신호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자료집에 있는 걸로 대체하고요. 그거 외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남기는 주소록, 통화 목록이나 GPS 정보, 문자, 이메일 또는 SNS 사용 패턴도 라이프 로그 데이터로 디지털 피노타입 데이터로 쓰인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주들을 나타내는 대표 기기들입니다. 머리끝부터 그리고 발끝까지 웨어러블 센서로 데이터, 디지털 피노타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결국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단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XR 기반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기기 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기는 기존 2D 디스플레이랑 뭐가 다르냐? 우리의 감각을 컨트롤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언헬시한 퍼셉션을 캘리브레이션 조정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기전은 이제 실감이죠. 대표적인 차이점은 실감 immersiveness인데요. 이런 immersive는 결국은 펀이라든지 인게이지먼트나 지속적인 피드백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핵심이 이제 디지털 치료 방법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강의들에서 아마 인지행동 치료나 관심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는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반복해서 이제 범주화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노출 치료, 관심 전환, 회상, 그다음에 미술 치료, 게임화, 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료 방법론이고 이것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결국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X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운영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발전된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해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치료 사이클을 거치면서 치료 효과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많이 나와서 이제 짧게 얘기했는데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사례도 있죠. 그다음에 섭식 장애를 치료하는 VR 앱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상 음식 자극에서 체육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목적인 이 사례입니다. 그다음은 노출 치료입니다. 이제 체계적 둔감법과 홍수법이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은 과거에 이제 자기가 안 좋았었던 기억, 피하고 싶었던 기억을 노출해서 그거에 무뎌지게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사례는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PTSD를 전쟁으로 인해서 PTSD를 경험한 미국 상위용사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상황을 재현해가지고 심리적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포증도 대표적인 이제 둔감화하는 기전을 이용합니다. 공포 상황들을 자꾸 이제 노출시켜서 무뎌지게 하는 걸 특징으로 하죠. 다음 이제 관심 전환 요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XR 기술이 가진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다른 현실을 못 보고 오로지 가상 현실만 보게 강제하기 때문에 관심 전환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잊기 위해서 그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통증을 잊게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중에서 XR, VR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게 통증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상 상황을 몰입시키고 그걸 통해 호흡법을 또 적용하기도 해서 부교감 신경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기전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호흡입니다. 통증 치료입니다. 호흡 운동이나 자극이 조금 편한 환경, 안식처를 제공하거나 또는 몽환적인 상황을 제공해서 통증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 치료법은 이제 회상요법이고요. 개인에게 이제 의미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자꾸 회상시켜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들도 우울증이 많은데 치매 환자들에게 과거 기억들을 자꾸 상기시켜줘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거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들을 서치해서 그곳에 이제 가상 탐험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활용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거 알려주고 있네요. 미술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틸트 브러쉬라고 구글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VR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사례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연구한 사례인데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남아 여아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게임화입니다. 게임화는 이제 가장 교집합이 많을 만한 요소인데 게임의 어떤 특징인 이제 목표 설정, 도전과 보상, 피드백
그 다음에 협력과 상호작용 이런 특징들을 버무리면 효과가 디지털 치료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게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자폐증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재밌게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자폐를 완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운동인데요. 재활 치료에 많이 활용되죠. 운동, 그러니까 피지컬 액티비티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거두는 곳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죠. 지금 사례는 뇌졸중 환자가 이제 편마비가 많이 있는데 상지나 하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유도함으로써 뇌졸중 재활 효과를 거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건데 파킨슨병 환자도 역시 보행이나 균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치료를 통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지금 내용은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의 특성을 살펴서 굉장히 아이디어성으로 잘 만든 제품인데요.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걸음을 잘 못 댄다는 게 있습니다. 한번 걸으면 계속 걷는데 걸음을 잘 못 댔는데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 비주얼 큐를 주면은 쉽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기술로 시야에 사선의 어떤 격자 무늬를 보여줌으로써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요. 소비자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AR, VR이 소비자 중심 의료를 제공하는 데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디바이스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소비자 중심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 서비스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하는 그 어젠더를 달성하는데 크게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있어서 가장 최신 어젠더인 고객 중심 가치 기반 의료가 XR 기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